시장의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분장실에서 들어오기 전에 지영 앵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막판에 더 빠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포인트 첫 번째도 이제 금리와 환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미국 시장은 올릴 때는 계속 또 올라가고 내릴 때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그래도 좀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간밤에 미 증시가 또 하방 압력에 놓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사실 좀 불안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한 원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이게 약간 불안하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4.3%까지 바짝 다가서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고점까지 올라섰거든요. 거의 16년 내 최고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작년 10월, 11월이 언제냐 하면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왔던 그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시장이 그래도 약간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체질, 증시 체질, 기업 체질이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시장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이유는 뭐 긴축에 대한 우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수급적인 밸런스가 좀 깨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뎁실링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이 지나다 보니까 국채 발행 이슈가 있었고 국채 발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이 약간의 등급 하향 조정, 그로 인한 수급적인 어떤 뭐랄까요 공백 내지는 이제 일본의 또 YCC 컨트롤 이렇게 다 합쳐지다 보니까 금리가 좀 뛰었습니다. 결국 이 금리의 안정세를 해결해줄 끝판왕이 나와줘야 되고 그게 또 이제 다음 주에 잭슨 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7월 FOMC 이후에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가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금리 자체가 시장의 예상만큼 막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미국의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도 더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단순히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국의 문제가 또 끼어 있어요. 중국 그리고 이란으로의 자금 어떤 송금 같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은 일말의 기대를 하자면 이란 자금 송금 문제는 이미 조금은 선반영이 되거나 풀려나가는 과정이고 중국이 문제인데 다소나마 이제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을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제도 이틀째 공개 시장을 통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간밤에 위안화가 우리 장중에는 위안화가 더 약해지긴 했지만 간밤에 역외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좀 안정을 찾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치솟았던 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려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잭슨홀까지 조금 이런 관망세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 파월의 입에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대와 또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어지럽고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갈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내지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또다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악재가 돌출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 내지는 상방이 닫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2,500을 깬 수준, 장중에는 2,500이 깨졌었어요. 근데 2,500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줬고 일정 부분 이 정도면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2,500이 깨졌다라는 측면에서의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드리면 PBR로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자산 가치가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모멘텀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PBR로 보면 그때가 0.95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0.95배는 이제 경기가 업턴 즉 반등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는 밸류에이션인데
공교롭게도 2,520, 2,512, 0.95배였습니다. 이 수준을 깨고 나서는 사실상 밸류에이션 매력을 시장에서는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0.95배 라인 2,500을 깨거나 2,500 초반까지의 매력이게 되면 사실상 좀 버팀목의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뭐라 할까요? 미국보다는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미국이 막 하방 압력에 있을 때는 한국은 좀 덜 빠진다,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통하는 것 같고, 미국은 또 이제 상승할 때는 또 쭉쭉쭉 나가는데 우리는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더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분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돼버린 느낌인데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매력은 높다는 측면을 우리는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다져가면서 외국인들의 유입세도 눈에 띄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포인트 뭐가 될까요? 주도주 얘기인데 주도주와 시장입니다.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정말 드리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의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냐는 지금까지 끌고 온 주도주가 꺾이느냐 안 꺾이냐예요. 거꾸로 지금의 시장의 상승세가 아직은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주도주가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2차 전지가 좀 움직여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 하면 2차 전지 비싸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차 전지가 아직은 물론 전고점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해주는 타이밍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밸류에이션을 챙겨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도주와 시장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본 데이터 예를 들어서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승 국면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9월, 10월까지는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이라면 코스피가 물론 뭐 화려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2,500에서 2,600 경우에 따라서는 2,600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그 반등 국면에서 2차 전지도 함께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가 이런 상승의 랠리를 반등의 랠리를 주도하고 나서는 시장이 만약 정점을 이룬다. 그때부터는 고민이 있긴 있어요. 그 이전에 주도주는 그 이후에 철저히 소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의 반등 국면에서는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꼭 그것만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굉장히 쏠려 있었던 어떤 심리가 7월 이후에 풀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같이 쫓아가기보다는 다른 수급들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이제는 수익이 낼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실망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지금부터 챙겨놔야 되는 업종으로는 뭐 반도체도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거 얘기 드렸고 바이오 같은 것도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시장에 아직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우리나라는 박스피 하단까지 온 상황에서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그래도 반등을 같이 동참해주는 국면일 거고 이제 또다시 이제 성장에 대한 논리가 나와야 되니까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제약바이오도 같이 한번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조금씩 그 업종에서 퍼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키포인트 3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였습니다.